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 멘토 닥터 CL입니다. 6월달이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짧은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체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에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지방 흡입의 경우 어떤 경우가 시술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은 가는데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운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하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은 좀 굵기가 있더라도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근육은 굵은데 피하 지방은 얇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이 좋은 경우가 지방 흡입 효과가 좋고, 지방을 뺀 만큼 피부가 잘 수축돼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야 라인이 매끄럽게 사는데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체중이 많이 나갔던 적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까지 나갔다가 20kg을 감량해서 60kg으로 돌아온 경우, 80kg 때 늘어났던 피부가 다시 수축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고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요즘에는 이미 지방 흡입 시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인 경우보다 첫 수술인 경우가 효과가 좋습니다. 이전에 지방 흡입으로 지방을 한번 제거하면 제거된 지방은 영구적으로 없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수술을 할 때 지방량도 적을 뿐더러 피부 조직이 매우 질겨져 있어서 지방 흡입이 어렵게 됩니다. 허벅지 지방 흡입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렇지만 병원에 왔다가 시술하고 회복하고 퇴원하는데 5시간 이상의 시간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일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 때는 수면 마취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시술 후 경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멍은 한 3주 정도 지나야 완전히 없어집니다. 출혈이 적으면 멍이 적습니다. 출혈이 많으면 멍이 많고요. 피부나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조직만 쏙 빼내면 출혈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멍이 적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고 하체 전체가 피멍이 시퍼렇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출혈이 매우 많은 경우죠. 시술 후에는 붓기가 있습니다. 붓기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에 최대로 부어있고요. 그 이후에 점점 빠져서 거의 한 3주 정도는 돼야 웬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박복을 입고 있게 되는데, 압박복의 역할은 초반에 너무 확 붙지 않게 하고 걸어다닐 때 불편감을 줄이는 역할이 많고요. 압박복 최종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은 1, 2주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하면은 지방 흡입한 부위가 딱딱하게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바이오본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뭉침이 시술 후부터 점점 증가돼서 보통 3주, 4주 이때 가장 딱딱합니다. 뭉침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 및 피하 지방을 제거한 부위에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상처 치유 과정이 진행되면서 뭉치고 딱딱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피부가 잘 수축돼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뭉침이 골고루 잘 일어나야 피부가 수축되고 타이트닝 됩니다. 뭉침이 최대인 경우는 한 달째 최대고 3개월 정도 지나면 60% 정도 풀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80% 풀리고 9개월 정도 지나면 뭉침이 거의 100%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도 한 달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뭉침이 100% 풀리고 난 9개월 이후가 최대 효과입니다. 물론 근육은 매우 가는데 피하 지방은 매우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지방 흡입 하자마자 효과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3주, 4주 지나면서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허벅지 지방 흡입 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유착되거나 패이고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한 부위가 착색이 돼서 까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피하지방의 깊은 곳이 아닌 피부 바로 밑 표층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제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으면 심층 지방, 깊이 있는 지방을 약 80% 제거하는 것이 시술의 목표인데,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해서 피부 밑에까지 억지로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도 얇아지고 유착이 되고 패이고 울퉁불퉁해지고 피부 밑이 상하는 거거든요. 심하면은 착색이 됩니다. 까맣게. 특히 허벅지 안쪽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 지방 흡입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울퉁불퉁하고 유착되고 착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벅지 안쪽은 지방 흡입을 하면은 지방이 술술 잘 나옵니다. 허벅지 안쪽 지방은 적당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부작용 위험이 높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벅지 지방 흡입 후에 엉덩이가 처지고 엉덩이 주름 밑에 주름이 하나 더 생겨서 바나나 폴드라고 하는 모양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엉덩이 라인 바로 아래쪽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흡입을 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엉덩이 밑에서 지방이 엉덩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엉덩이가 처지겠죠. 그리고 밑에 주름이 하나 더 생겨서 바나나 폴드라고 하는 엉덩이 밑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 때 엉덩이 아래쪽 지방은 별로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 후에 기립성 저혈압, 실신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압복을 벗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서게 되면, 특히 뇌에 있는 혈류가 허벅지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노래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심하면 실신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허벅지 지방 흡입 후에는 압박복을 벗을 때는 누워서 벗고, 누워서 벗은 후에는 바로 벌떡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잠깐 있다가 일어설 때는 천천히 서서히 일어서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노래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세가 생기면 참으면 안 되고 바로 바닥에 앉든지 눕든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얼마만큼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제거된 지방량은 병원마다 측정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2~3배까지 납니다. 자, 여기 있는 모양이 요게 지방 1리터 부피인데요. 꽤 크거든요. 이거를 자기 허벅지에다가 대보면은 상당한 양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지방만 카운트해서 나오는 지방량은 평균적으로 2000cc, 2500cc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따라서 체중이 50kg대밖에 안 되는데도 지방을 4000cc 뺀다, 5000cc 뺀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마취 용액을 같이 카운트해서 생기는 측정일 거고요. 허벅지 지방 흡입할 때 마취 용액을 거의 6000cc를 넣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많은 양이 지방 흡입을 할 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담을 오시면 이렇게 대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지방이 제거될지. 그리고 시술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은데, 고주파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고주파 관리를 꼭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주파 관리의 역할은 뭉친 부위를 풀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데, 그런데 뭉침을 다 풀어버리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어느 정도의 뭉치고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어야 피부가 수축이 돼서 잘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뭉치기도 전에 다 풀어버리면은 피부 수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뭉침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다만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뭉치면은 빨래판처럼 딱딱하게 뭉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 관리를 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과연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너무 비중이 크고 피하지방은 너무 작은 경우는 효과가 사실은 적습니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 지방흡입을 권유한다기보다 차라리 뭐 체중 감량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지방흡입을 하지 않게 충분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육은 그렇게 굵지 않은데 피하지방이 많은 분들은 허벅지 지방흡입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시술을 성심성의껏 잘 해드려서 만족도를 높여드려야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시술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없이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 후에 울퉁불퉁해지고 패이지 않게 하는 그런 부작용 없이 매끈하고도 사이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중요한데 총 지방층 중에 심층 지방 80% 제거, 피부 밑에 표층 지방은 남겨두어서 매끈하게 만드는 이 원칙을 잘 고수하면 효과를 크게 보고 매끈하게 라인을 살리면서 지방흡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빼는 대용량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방을 부작용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빼되 여성의 몸매 라인을 살리면서 빼는 그러한 경험과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